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목요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논설실장 권태호입니다. 그리고 하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예, 김한나 변호사님. 네, 하나밖에 없는 변호사 김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관련 내용, 그리고 서울고법의 집중심리재판부 설치 방안, 그리고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된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 구속 등 주요 뉴스들을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하루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및 산하공공기관 등 오전 9시 30분부터 하루 종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업무보고 내용, 그리고 대통령 지시 또는 발언 내용만 봐도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하영 기자, 간략하게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넷플릭스보다 재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넷플릭스보다 재밌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 업무 보고라는 것 자체가 대외비로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취재하기 좀 어려운 영역이어서 예전에는 취재에 경쟁이 붙기도 했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것 또한 뉴노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강원랜드 도박 중독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카지노 규제 완화 요청을 강원랜드 사장 직무대행이 이야기를 하니, 여기서 또 핵심은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보고 영 부당하게 결론 난다 싶으면 대통령실로 얘기해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들은 다음에 현장에서 즉문즉답처럼 어떤 해법을 이야기하거나 토론한 다음에 안 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해결해보고 이후에라도 나한테 얘기하라. 뭐 대통령실에 얘기하라는 거는 본인한테 얘기하라 이렇게 들리거든요. 뭐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동해 유전개발 사업 생산원가 계산해봤냐? 라고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사실은 생산원가 계산해봤느냐라는 질문 자체가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어서 뭐 해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은 또 해보지 않았다라고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서 예. 변수에서 그 생산원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였죠. 예. 그래서 그랬나라고 싶기도 합니다. 이게 기자들이 사실 이 질문이 오가는 상황이 보통은 대통령이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건 합을 맞추고 진행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장면이 연출되면서는 진짜 이거는 넷플릭스다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아마 기관장들 입장에서는 네. 뭐 등에 식은땀이 흐르죠. 뭐 감사 같은 느낌으로 막 질문을 하시니까 사실 죽을 맛일 겁니다. 등골에 막 그 식은땀이 줄줄 흘릴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기후에너지 환경부도 좀 뭐랄까요, 주목이 됐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대통령이 합니다.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버렸다.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편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효율성이라는 데에서 방점을 찍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이 원전 정책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변, 김성환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전 정책과 관련된 어떤 기간을 물어봤는데요. 뭐 10년, 15년 이야기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7년 이야기를 했거든요. 7년 걸린다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데 김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이라 못 믿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원래 약간 농담 비슷하게.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그렇죠. 얘기. 그러면서 이제 한국수력 원자력 사장이 얘기해보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행하는 듯한 이런 생생한 토론을 좀 진행을 해보는 듯한 뭐 이런 분위기도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캐주얼하다는 느낌도 좀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뉴노멀이다. 뭐 이런 생각 들었고요. 행안부 관련돼서는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얘기했던 혐오 현수막과 관련된 이야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윤호중 장관이 5개 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법 통과 전이라도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단속하는 게 맞겠다. 해괴한
현수막들 너무 많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 시절에 그 산에 가면 계곡에 그렇죠. 네네네. 계곡 정비. 네, 계곡 정비도 아마 떠올렸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밀어붙이는 뭐 이런 모습들도 좀 연출이 됐고요. 또 하나는 경찰청 관련돼서도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는데요. 시위 진압 인력 우리 정부 안에서는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사나 민생 치안 담당 인원 더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일반 시민분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제 뭐 굳이 이 경찰 병력들이 시위 진압보다는 우리 민생에 좀 더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거고요. 아마 경찰도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집이 광화문 쪽인데요. 집회는 많습니다. 예, 집회는 많은데 예전처럼 이렇게 아주 밀도 있게 강도 높게 이렇게 그 경비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만큼의 자신감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활발한 토론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대통령 업무 보고라는 거는 원래 매년 있었던 거고 예, 이전에도 있었던 거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취임 직후 업무 보고는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매년 업무 보고는 늘 있었죠. 늘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주목되는 건 이걸 생중계로 보여주는 게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업무 보고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였어. 그리고 야 이런 거였어라고 이제 이게 뉴스가 된 거죠. 네. 근데 이 전면 생중계 여기에 대한 지금 평가 또는 여기에 대한 상황 뭐 이런 건 좀 어떤가요? 일단은 그러니까 양쪽으로 입론이 갈라져 있습니다. 초반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좀 있었습니다. 너무 세세한 것까지 대통령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일부 부처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 일종의 모욕을 주는 느낌도 좀 든다라는 일부 평가도 좀 있었고요. 주로 이제 전임 정부에서 맞습니다. 된 분들. 예,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이학재 사장 관련된 논란은 뭐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보여주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대체적인 시각은 시원하다라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 아세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TV에서 나온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손해배상 청구로 인정한 적이 있어요. 누가? 김영삼 대통령이 약속한 걸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누군가가 국가의 약속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판례가 있거든요. 리딩 판례로. 그런 것처럼 어쩌면 이 생방송이 굉장히 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국민에 대한 어느 정도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는 되게 중요한 신호 발송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마치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계약에 서명 날인을 해야지 계약이 성립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서로 양 당사자가 의견에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이 만약 국민에게 이런 걸 보여주고 약속을 하고 국민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도달됐다면 이건 약속이거든요. 구속력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일단은 이건 보고를 받고 네. 이런 측면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라고 한 뭐 그런 측면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 업무 보고는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우리 대통령님이 대외적으로 많은 회의들을 오픈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를 그 전에 오픈했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도 그 국민에 대해서 공약을 하거나 말한 것에 대해 굉장히 하나하나 신중하게 지키겠다라는 걸 선언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거 열심히 하겠다 했던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들 우려하는 게 이게 모욕주기야? 아니면 쇼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뭐 저렇게 하다 말실수하면 어떻게라는 걱정을 하고 있지만 또 한쪽 측면에서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투명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약속을 제대로 지켜보겠다. 이런 모습들을 되게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저 그러면 이제 1000만 탈모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들 할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기대 이익이 생긴다면 이거는 네, 그렇죠. 이건 진짜 약속이구나. 아니 논의를 해볼 수 지금 있는 논의해볼 수 있죠. 논의를 해볼 그리고 수 저는 있죠.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업무 보고를 받아봤어요. 이거 지금 하는 거랑 비슷해요. 네,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너무 피곤해요. 머리가 막 피곤하죠. 나중에 제가 너무 피곤하죠. 관심 있고 너무 좋은 기회다. 이러면서 이제 듣는데 나중에 막 정신이 혼미해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국정기획위원회를 하면서도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떨 땐 보면 이 보고가 의미 있는 보고가 아닌 부분들도 되게 축축축축 넘어가는 그런 일상적인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보고 대통령 보고는 정말 좀 되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니까 되게 준비를 더 훨씬 더 많이 하고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들었고 또 옛날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보고 얘기를 제가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국정원 술시. 네. 아니 1시간 중에 50분을 혼자 얘기를 한대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그쪽 어떤 분, 내가 말이야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막 얘기하면 10분 정도 남으면 그래서 할 말이 뭐지? 이렇게 하고 끝난다는 뭐 거예요. 이런 얘기죠. 뭐 광주가 그 광주에 이게 뭐 중요한데 그러다가 그 저 법원 앞에 뭐 김치찌개집이 맛있는데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공개가 안 됐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결국은 거기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생중계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본인이 굉장히 자신감이 이게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질문하고 답변하고 충분히 그럴 만한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투명하게. 그리고 저 사장은 저렇게 말하는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정책이 이런 식으로 논의가 정부 안에서 논의가 되는구나라고 물론 이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네. 이 업무 보고라는 한 형식이겠지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신선하고 이게 장점도 꽤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목별로 보자면 사실 여러 부처가 망라돼 있잖아요. 그 부처에 관련돼 있지 않은 시민들이 보면 저게 왜 뭐 중요하지 지역적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각 부처별에서는 이른바 말하는 킬러 문항들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킬러 문항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부처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킬러 문항 안에서는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폭넓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두 분은 말씀하셨죠. 아까 제가 탈모 얘기하니까 굉장히 관심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이 탈모인들은 특히 관심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 하 기자님 탈모인들은 이 탈모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땐 이건 킬러 문항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도 아마 굉장히 본인이 준비도 많이 하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크게 한 정책적 방향을 가져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 전면 생중계, 업무 보고 전면 생중계가 대통령과 기관장들도 처음이지만 국민들도 처음이다. 국민들도 처음이다 보니까 국민들도 이 적응 과정이 이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일부 뭐 너무 현미경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이제 논란이 됐던 게 그거잖아요. 이제 환단고기, 그리고 뭐 탈모 이런 건데 그게 지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쨌든 국민들이 그건 어떻게 되지? 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대통령이 그걸 대신해서 일반적인 업무 보고에서는 그런 부분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논란 자체가 안 되겠죠.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라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한번 대신 물어보는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가 그건데 대체로 정치 고관여층이나 말하자면 그 SNS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관심 주제들을 정확하게 건들고 있는 거죠. 사실 환단고기, 환빠 이런 표현이 등장했을 때는 전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여론을 주도하는 층에서는 아주 핵심적으로 관심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딱 지목을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토론을 이끌 수 있는 그 정도 역량을 보여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민주당에서 대표님이실 때 보면은 이렇게 많은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 리드하시고 이끌어가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집단지성을 엄청 신뢰하세요. 그리고 제야의 숨은 고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모두 알림으로 인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겠다. 그리고 저는 되게 정말 환영했습니다. 왜 환영을 했냐면 국민들이 정보가 비대칭하거든요.
이 정보 비대칭의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도 이런 이 각 부처가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고 어떤 것들을 메인으로 갖고 있는지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고 관심을 갖고 그래야지 제대로 된 공론장도 생기고 정치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국민 주권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서 행사를 하려면 이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들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아까 기자님들도 취재하기가 어려운 영역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업무 보고는 그래서 조금씩 나오거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주로 부처에서 발표를 하는데 네. 부처에서 잘했다는 것만 발표를 하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거는 몰랐던 거죠. 맞아요. 그렇죠. 저희 국정이 있을 때에도 이 회의를 하잖아요. 절대 엠바고 막 절대 말하면 안 돼. 우리 위원들한테도 막 협박 가까운 수준에서 이거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은데도 말을 절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기자들이 맨날 밖에 서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걸 뭘 이렇게 뻗치기라는 비밀로 할 게 아닌데 사실은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정말 국민주권 정부의 대통령다운 행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물론 이제 국방안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죠. 또 그런 건 비공개로 빼고. 했습니다. 네. 예. 양정옥님 궁금한 현안을 투명하게 알 수 있어 대찬성입니다. 이은하님 국민을 믿는 겁니다. 뭐 이런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약간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해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언급도 좀 했었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이 모양새가 짜고 치는 거냐? 아니다. 이건 절대 아니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보통은 이렇게 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답변이 돌아온 상황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면 준비된 답변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짜고 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환단고기, 그러니까 환빠 관련된 것만 봤을 때도 그 대통령실이 좀 굉장히 소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 어느 정도로 소란스러웠냐면 그 김남준 대변인이 그때 그 해명을 한 것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볼지가 중요하고 입장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결론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논란을 인지하고, 그러니까 논란을 인지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관을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냐 질문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견해가 이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받아들여라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던져놓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자라는 열린 자세라는 거죠. 근데 다만 대통령실의 해명으로서는 그럼 저게 해명이 맞나 싶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단고기 환빠 논란에 관련돼서는 논란이 벌어진다면 짚고 넘어가야 하고 그리고 환빠 논란은 역사관을 연구하는 곳이라면 명확한 입장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그 업무 보고만 봤을 때도 각 부처에 존재하는 논란이 되는 지점 그리고 말하기 어려운 지점 이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란이고 어려운 지점들을 먼저 던지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한테 소상하게 우리도 논란을 겪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수준으로 가도 괜찮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의 자신감으로도 보여주고. 예.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 지금 사실 우리 업무 보고에서 초반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이 네. 방금 말씀하신 환단고기 논란, 예. 그다음에 이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과의 이제 일종의 설전, 네. 그리고 엊그저께 있었죠. 그저께 있었던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있었던 그 탈모, 네. 그리고 연명치료 인센티브 논란 뭐 이 정도 논란인 것 같은데 사실 많죠. 그래도 뭐 짜장면 네, 크게 네. 보면 네, 네, 네. 역시 잘 정리해 주십니다. 예, 예.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무슨 그 환단고기가 제일 시끄러웠으니까 예. 환단고기 혹시 제작진 영상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그 영상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 직접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성이 나오는 건가요? 동북아 재단 이사장. 동북아 역사재단은 역사문화 왜곡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일본, 중국의 독도주권수 국제학술교류협력. 이 역사교육 관련해서 무슨 환빠 논쟁이 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그걸? 환빠 논쟁이라고. 아는 사람 없어요? 그잖아 당군
아, 환단고기 예. 그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데는 아예 동북아 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군요. 고대 역사 부분에 대한 연구를 놓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북아 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위 이제 제야 사학자들이라고 하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분들 얘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분들보다는 이제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마 이제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니다. 일단은 역사는 사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사료가 물리적 증거를 말하는 건지 역사적 문헌에 있는 게를 증거라고 하는 건지는 논쟁거리죠. 기본적으로는 문헌 사료를 저희는 중시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에요. 모든 역사가 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그것이 그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을 벌이고 있고, 물론 모든 게 뭐 다 정확하고 이거는 맞고 틀리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사실 한때 소위 제야 사학자들하고 협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결과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결과 좋지 않아서 너무 심하게 싸웠어요? 약간 그랬습니다. 우리 원장님 언제부터 원장하고 계세요? 저는 23년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23년 12월부터? 화해가 안 되는 모양이죠? 저희도 화해를 다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환단고기 논란이 환빠 논쟁이 생각보다 지나치게 많이 커져버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글로 보지 않았을까. 네. 근데 이게 영상을 보고 영상의 풀텍스트를 보면 그때 당시의 분위기와 과정들을 알 수 있는데, 이 영상을 전체를 보면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환단고기를 지지한다. 그래서 유사 역사학을 끌어들여왔다. 물론 이제 환단고기를 왜 이런 업무 보고에 꺼내느냐라는 그것 자체를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것 자체를 비판할 수도 있는데, 이 전체 맥락을 보면 이 영상만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지지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환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만약에 환단고기를 신봉한다면 환단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죠. 네. 환빠라는 거는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환단고기에 대해서는 다 아실 테고, 그리고 아마 환단고기가 저게 1979년에 나온 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국내에 확 퍼진 거는 1980년대 중반. 네, 그렇죠. 1980년대 중반부터 확 퍼지면서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의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네. 이쪽의 사람들이 대학생 때 네. 이게 막 우리 역사 막 이런 식으로 민족주의 이런 거 확 퍼져나오고, 그게 꽤 오래 나중에 90년대, 2000년대도 한 번씩 뜰 때가 있었죠. 그리고 일부 이 제야사학자들이 이걸 좀 했고 한데, 지금은 거의 다 판명이 됐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거의 네. 위서인 것으로 지어낸 걸로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건 사실 역사적인 논쟁이 다 끝난 거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지금도 인터넷 가보면 그거 굉장히 많아요. 네. 환단고기 그런 게 대해서 물었던 거고, 그리고 아마 박지향 이사장은 사실은 임명될 때부터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서양사학과 전공이잖아요. 그렇죠. 영국사 전공인데 동북아대단 이사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북공정은 주로 이제 고대사를 가지고 맞습니다.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하니까 고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를 하냐라고 하면서 그 하나의 케이스로 환빠를 끌어들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런 것 자체를 아예 끌어들이지 마라. 그건 아예 그 공론장에서 논의 자체도 하지 말라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 자체를 가지고 좀 과도한 정치적
논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는 맥락을 우리가 보고 판단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전체 그 과정들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박지원 이사장한테 이걸 뭐 추궁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예, 분위기는 뭐 예.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예를 들면 작심하고 이야기하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지금 뭐 장면에서 보시겠지만 이렇게 쭉 자료를 넘겨 보다가 나온 얘기거든요.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이제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틀 안에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분위기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대통령은 과연 왜 업무 보고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큰 틀에서 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도 말씀드려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것은 그 대통령실이 나중에 해명을 했잖아요. 이제 네. 이틀 뒤에 해명을 했는데 해명이 그 대변인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좀 더 딱 부러지게 분명하게 좀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혼란이 바로 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 더 보죠. 이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과의 설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설전이라고 할 때 이제 그 뭐 이 공항공사에서 이 외화 밀반출 거기에 네. 대한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오고 갔죠. 예. 그리고 그 내용은 뭐 영상으로 틀진 않겠습니다만 그 영상을 보면 이학재 사장이 말을 이렇게 딴 얘기 동문서답 예. 네. A를 묻는데 자꾸 다른 B 얘기를 한다든지 예.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 $10,000 이상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데 수만 달러를 $100짜리로 이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는 거 이거를 지적을 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냐라고 물어봤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하는데 본인들은 우리는 유해물질 검색을 주로 하고 이번에도 뭐 적발해서 세관에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차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과정이 있었고 또 이학재 사장은 재차 뭐 검색해서 적발해서 세관에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굳이 해명을 하자면 MOU를 통해서 하는 작업이지 원래 우리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된 겁니다. 나중에도 SNS에다 뭐 그 반박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책임이 인천공항공사에는 없다라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고 관세청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 책임 회피적 대답과 A를 묻는데 B로 대답하는 거 이런 걸 너무 싫어하시는데 그거에 딱 걸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 국정감사 보면 국회의원이 질문할 때 그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안 하기 위해서 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 그런 분위기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학재 사장은 아마도 예전의 상황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이 질문을 하면 뭐 업무 보고 뭐 하는 과정에서는 뭐 이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렇군요 넘어갈 줄 알고 그렇군요라거나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넘어가죠. 그렇죠. 그냥 편한 넘어가죠. 표정을 지으면서 넘어갈 줄 알았지 그걸 넘어가죠. 끝까지 질문할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학재 사장은 그 이후 행동이 저는 이거는 공공기관장의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SNS에 맞습니다. 계속 반박하고 또 반박하고 어저께는 국토위에서 그 SNS 그 막 올리다가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학재 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2023년 5월에 그 인천공항공사 사장직이 지원해서 6월에 내정된 사람인데 그 전에 이제 인천시장 경선에 탈락을 했고요. 물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전년도 A등급에서 C등급으로 추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 아닌가. 저는 전년도 A 등급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낙하산이라서 잘 준 게 아닌가라는. 뭐 그렇기도 하고요. 보통 전년도는 그 전전년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온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예. 이게 왜 A 등급이 왜 C 등급으로 이렇게 떨어졌을까? 사장이 이 과정에 뭘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업무 보고를 시작한 것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일 잘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뭐 송미령 장관님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일을 잘하니까 유지는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너 일 잘하는지 확인해보자. 3년 동안
이거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었어? 왜 C로 떨어졌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잘 업무 파악이 되는데 떨어진 건지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저도 뭐 사실 그걸 무슨 $10,000를 어떻게 책갈피에 끼워 넣느니 마느니 그건 뭐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전체 맥락을 보면 네.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학재 사장이 지금 계속해서 SNS로 이렇게 반박하는 거는 거의 정치 행위로 네,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장 나가려고 그러나 삼선 의원 출신에 삼선 의원 출신에 네, 인천시장 준비하는 거 인천시장 아닐까요? 후보 명단에 올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벌써부터 그 떠올려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 본인이 지금 핍박받고 있는 느낌? 그리고 이것을 기화로, 그러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본인 선전에 나서는 느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핍박받는다고 하기에는 너무 국민에게 모두 알려진 그렇죠. 예. 정말 그런 상황이고 그로 바로 SNS에 또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잖아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행위인 것 같아요. 저는 기관장으로서 그렇죠. 잘못된 대답을 한 것을 갖고 이렇게 반박 그렇죠. 보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설령 자기가 네. 해명할 게 있다 하더라도 네. 제가 업무보고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라든지 또 사실 이게 사실 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정식 루트를 통해서 밟아야지 이걸 SNS에다 올리는 거는 이거 여당 야당 공격할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제가 이진숙 위원장을 이야기한 거는 전형적으로 본인의 지지자들을 향한 그런 호소로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기관장으로서의 어떤 해명으로 보여지지 않고 그럼 비공식적인 이후의 행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달에 지방선거니까 3달 전에 그만둬야 되니까 3월달에 그만둘 수도 있겠군요. 본인은 만약에 나오겠다면 이게 찬스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모습 때문에 이건 좀 기관장으로서의 태도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분도 어차피 뭐 공항이라든지 항공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네. 삼선 의원하고 인천시장 이제 경선에서 떨어졌나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낙하산처럼 윤석열 캠프에 있었으니까 낙하산처럼 여기를 왔고 와서도 지금 거의 3년이 다 돼가지만 거의 업무는 제대로 파악을 안 했겠죠. 어차피 여기 계속 있을 사람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그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논란이 나는데 어떤 자리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쭉 있어야 되는 자리들이 있고 감사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자리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자리들은 이 부분을 여야가 같이 논의해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이학재 사장이 계속해서 만약에 시장에 나가지 않고 계속 있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SNS에 글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게 여행 많이 다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천공항 굉장히 좋은 공항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입국 수속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르고 실제로 시설도 좋고요. 정말 기관장을 임명을 할 때 정치인들이 가야 할 자리와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다면 이런 전문성이 있는 자리는 가지 말아야 할 자리다라고 꼽히고 이것 관련돼서 좀 입법 아마 전문성을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이학재 사장은 나 국토교통위 했었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란이 됐던 거 하나만 더 보죠. 그저께죠. 이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제 연명치료 인센티브 업무 보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탈모를 의료보험에 적용하느냐. 일반 대중들의 관심은 탈모 의료보험 적용 여부가 많았던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연명치료 인센티브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안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뭐 보도로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보면서 접했는데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연명치료 중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그 방안을 고민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내 65세 이상 사망자 중 67%가 연명치료 중에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훨씬 넘는 숫자죠. 그래서 존엄사를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건데 실제로 이것은 생명윤리, 그러니까 철학적인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수기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 왔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건 정말 현실적인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정말 맞닥뜨려진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화돼서 논의가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 의료보험료의 상당수가 연명 치료에 쓰인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7%가 연명의료 끝에 숨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단순히 의료보험비뿐만 아니라 치료비 자체도 그 지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실제로도 쓰이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 그 드라마 있지 않나요? 네. 그 두 여인 두 분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스위스로 이제 암 걸려서 네. 스위스 그 이름이 뭐 제목이 드라마 제목이 뭐였지? 하여튼 저희 상현까지밖에 생각이 안 상현, 나요. 뭐뭐과 상현, 은중과 은중과 상현입니다. 상현. 예, 예. 거기도 이제 이런 대목이 잠깐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연명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 요즘은 사람들의 의식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연명 치료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노인들 같은 경우는 그 연명 치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마지막을 좀 편안하게 가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면 유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못하고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사람들이 연명 치료에 대한 그 의식은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생각에서 연명 치료 인센티브라고 했을 때는 이 말을 저도 처음에 기사로 봤어요. 기사로 봤을 때는 연명 치료를 우리가 계속하는 것은 뭐 조금 이제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여기 연명 치료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의사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건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사로 봤을 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영상으로 봤어요. 영상으로 봤는데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모르지 않아요. 네. 모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영상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영상을 볼 때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전제합니다. 연명 치료를 안 하면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고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오면 이게 제가 뭐 저기 이 의료 그 생명윤리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라고 해서 계속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그 문제점을 모르지 않는데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한번 논의해보고 검토해보는 거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은경 장관이 이렇게 약간 반대 입장을 밝혔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게 토론인 거죠. 네. 예. 토론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 그 안에서 결정이 되면 빨리 진행하시는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여태까지 찬반이 있는 이슈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말하기를 두려워해요. 왜냐면은 찬성하는 쪽은 엄청 좋아하지만 반대하는 쪽에 공격이 있으니까요. 근데 대통령님은 결국은 우리가 풀고 나가야 할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솔직담백하게 던지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내가 이걸 지지한다가 아니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전 국민 모두 같이. 저는 이런 공론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고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연명 치료를 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그렇게 공론장이 형성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개인한테도 좋다고 생각하고 가족한테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명 치료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의사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다른 적절치 차원이죠. 않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험료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보험료 얘기는 제가 아까도 좀 덧붙여서 말씀드렸지만 보험료라기보다는 진료비 얘기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비용의 문제. 그렇죠.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는 과정에서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연명 치료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냐의 문제로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겁니다. 네. 저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도 요양병원에서 꽤 오래 계셨거든요. 이게 연명 치료라는 것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개인적인 이야기 아니고 거의 모든 맞아요. 거의 모든 국민이 본인 그리고 부모 언젠가 한 번은 다 거치게 되는. 예, 그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만 나가도 거의 대부분의 지방 병원들이 요양병원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 현실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 대부분 노인들은 낙상 그다음에 폐렴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낙상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이제 몸이 나빠지면서 폐렴으로 걷고 가고 뭐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지 한 20년, 한 19년 정도 됐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낙상, 그다음 폐렴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의식이 있을 때
저 이상 더 치료를 거부합니다. 네. 거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의식을 잃었는데 아버지가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 연명 치료를 했고 그게 이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는데 네. 한 10일 보름 네.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뭐 돈도 돈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더 이제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기는 해요. 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풀기 어려운 킬러 문항들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맞아요. 연무보고로. 네. 그래서 논의를 해보고 어쨌거나 풀어보자라는 거고요.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천년바위님이 이런 얘기, 그 이은하님 병원은 연명 치료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원 분배 차원에서도 사실 정치가 뭡니까? 희소 자원의 공정한 분배잖아요. 그러니까 자원 분배 차원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은 우리 연명 치료와 관련된 법에서 사전에 서명을 미리 하면 그걸 중단할 수는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많이 홍보를 해서 미리 자기 결정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김혜지 의원이 그 관련 법안을 냈는데 또 뭐 일각에서 맞습니다. 뭐 예.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해가지고 예. 그걸 처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죠.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조금 얘기했기 때문에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죠. 그 탈모 관련 이재명 흥분하시는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연명 치료 그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네. 탈모 부분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의지를 밝혔어요. 예, 사실 이 대통령의 뭐 공약이랄까요? 본인이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건 내용 중에 하나가 탈모입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면 횟수나 총액 제한으로 검토해 보면 좋겠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층을 겨냥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2030도 요즘에는 젊은 층도 탈모약 네, 먹는다면서요. 맞아요. 그게 탈모는 머리카락이 있을 때 뭐 약을 먹어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저요? 저는 이게 이마가 넓은 거고 탈모는 네, 아닙니다. 아니지 않은데. 그렇죠. 저는 제 아니 이마를 계속 그게 아니라 그리고 저도- 탈모약에 좀 부작용이 있잖아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 모르십니까? 모르는데. 네. 네. 남성들은 탈모약이 또 이제 그 부작용이 있어서 아, 그런 고민들을 네. 또 많이 하거든요. 성적인 부분이 진짜 이제 이거 생존 그런다. 문제 같이 정말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당시에 그 대선 때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겁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좀 탈모약을 많은 남성들이 먹고 있죠. 그리고 네네네. 젊은층도 이제 그 젊을 때부터 관리한다고 특히 가족력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게 그 유전적으로 네. 아버님이 이제 탈모인일 때는 젊어서부터 이제 먹는 그런 걱정하면서 먹는 젊은이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경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생존의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 이거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젊은층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취업 시 자신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탈모 치료제 수요가 많은 것 본인도 알고 있다. 그래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절차에 따라 검토는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한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탈모약 이게 상당히 금액이 좀 많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네. 근데 일단 한번 뭐 계산을 한번 해보는 계산을 거는 뭐 한번 해보는 나쁘지는 거죠. 않겠죠. 예. 알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오늘도 있죠? 네, 오늘도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 그 산하 유관 공공기관 업무 보고를 받고요. 예를 들면 자주국방과 관련된 논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지금 군에서 어느 정도 내란과 관련돼서 청산 작업이 되고 있는지 뭐 보도로는 아직 미진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아마 보도가 되고 있을 것으로도 좀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최근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논란이 있을 때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원 텍스트를 가급적이면 풀로 다 보시라고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이 부분을 준비할 때 업무 보고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도 좀 가졌었습니다. 좀 너무 지엽적인 것을 하는 거 아니냐, 쇼잉업 아니냐, 그리고 또 일부 지적들은 이건 적절치 않은 지적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풀텍스를 다 봤을 때 뭐 그런 부분이 물론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사실 일정 부분을 떼어서 보도를 하거나 또는 이제 정치적 공격을 할 때 약간 그 과정에서 진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약간의 왜곡, 정치적 공격을 위한 왜곡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공격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이분들이 본 영상을 풀로 다 봤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일부 들기도 하고요. 아마 그 딱 잘라놓은 텍스트만 보고, 그러니까 영상을 본 게 아니라요. 그 분위기, 뉘앙스를 본 게 아니라 딱 텍스트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업무 보고 전체를 보고 전체에 대해서 이제 꼭 이런 식의 업무 보고에 대한 비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